내가 가진 모든 에너지와 열정을 한 가지에 쏟아붓는 것. 그 과정이 얼마나 뜻깊은지, 얼마나 뿌듯한지, 얼마나 스스로 자랑스러운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인문학 청년입니다.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포기할 줄 아는 용기입니다. 사람이 낼 수 있는 가장 큰 용기는 저는 포기할 수 있는 용기라고 생각해요. 여러분은 무언가를 포기하는 게 익숙하십니까? 혹은 익숙하지 않으십니까? 익숙한 사람도 있고 익숙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텐데 중요한 건 여러분에게 과감한 포기를 할 수 있는 용기를 꼭 알려드리고 싶어요. 저는 일단 제가 하고 있는 이 공부를 위해서 정말 많은 걸 포기했습니다. 기본적으로 기존에 제가 알고 지내던 친구들, 즉 첫 번째 인간관계죠. 공부를 하다 보니까 친구들을 만난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. 그렇게 서서히 서로 간의 거리는 멀어지게 되고 차츰 연락이 끊기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 취미 생활입니다. 저는 기본적으로 영화를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. 그래서 이전 영상에 우리 인생 공부에 도움이 되는 영화를 제가 몇 가지 소개해드렸죠. 근데 그러한 영화뿐만 아니라 로맨스, 코미디, 액션 등등 어떠한 영화든 간에 잘 만든 상업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. 잘 만든 드라마도 굉장히 좋아합니다.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니 이런 문화생활을 누릴 시간이 많이 없는 거죠. 그렇게 공부를 한 지 어느덧 3년째가 다 돼갑니다. 그럼 그동안 3년 동안 뭐가 변했을까요? 공부를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단 한 가지에만 매진한 결과 저는 무엇을 얻었을까요? 첫 번째, 세상을 보는 시야가 바뀌었습니다. 이전에는 굉장히 좀 불안정하고 좀 방황하던 상태였다면 지금은 안정되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, 나의 삶의 방향은 어디인지 그걸 알 수 있게 되었고요. 두 번째,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뀌었습니다.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할 때 그 사람의 외모, 성격, 가치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삼아서 상대방을 판단하죠. 제가 말씀드린 기준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자신만의 사람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있을 겁니다. 근데 중요한 건 어떤 기준이든 간에 이 공부를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게 되면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. 적어도 친구 잘못 사귀어서 강남 간다는 그런 꼴을 당하진 않을 겁니다. 사람 잘못 만나서 인생이 꼬인다는 상황을 면할 수 있다는 거죠. 사람을 만나는 것도 전부 기회비용인 거 아십니까? 세계적인 주식의 대가 워렌 버핏과 30분 동안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는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. 지금은 고인이 된 스티브 잡스는 살아생전 당시에 그리스의 철학가 소크라테스와 밥을 한 끼 먹으면서 대화를 할 수 있다면 자기가 만든 애플을 전부 다 내주어도 상관없다, 이렇게 말했습니다. 스티브 잡스는 그만큼 인문학을 굉장히 사랑했고 그 인문학으로 만든 게 아이폰이라는 거죠. 그 아이폰은 지금 전 세계의 스마트폰 시장을 꽉 쥐고 있습니다. 저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긴 하지만 지난 날을 되돌이켜보면 결코 쉬운 날은 없었습니다. 일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남들은 쉬고 술 마시고 누워서 TV 보는 시간에 저는 운동하고 공부하고 독서하고 앞으로 쓸 책을 적으면서 자기 개발을 열심히 했죠.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만 자기가 원하는 길을 위해서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. 그럼 여러분이 원하는 건 무엇인가요?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요?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.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실천해야 할 단 한 가지가 무엇인지,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. 하루 24시간 중에서 여러분이 온전히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보세요. 우리가 쓸 수 있는 에너지와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. 그걸 첫 번째로 아셔야 해요. 예를 들어 저에게 주어진 자유시간이 4시간이라면 이 4시간 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? 당연히 소파에 누워서 쉬고 싶기도 할 테고 집안일도 해야 하고 이것저것 잡다스러운 일들부터 해서 중간에 짬짬이 버려지는 시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. 그런 시간들을 다 제외하고도 여러분이 온전히 발전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라는 이야기입니다. 에너지와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 하나에 집중 몰입을 해야만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렇지 않으면
이도저도 될 수 없습니다. 멀티태스킹을 잘하는 사람은 유능한 사람이다. 여러분이 이런 말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. 과연 그 말이 진실일까요? 멀티태스킹을 잘하는 사람은 한 가지에 깊게 파고들 수 없습니다. 정확히 이야기를 하자면 무언가 한 가지를 마스터를 했더라도 그것의 효율을 100% 뽑아낼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. 예를 들어 저는 책을 3년간 읽으면서 책을 읽는 법을 많이 배웠습니다. 하지만 제가 책을 읽으면서 집안일을 한다면 이 책의 내용이 100% 제 것으로 들어올까요? 아니요, 그렇지 않습니다. 시간을 활용하는 것과 시간을 낭비하는 일은 엄연히 다릅니다. 집안일도 하면서 책을 읽으니까 오히려 나한텐 이득이지. 두 가지 일을 같이 해낼 수 있으니까 이런 착각을 버리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. 집안일은 집안일대로 빠르게 집중 몰입해서 끝내고 책은 책대로 집중 몰입해서 읽어야 이 내용을 온전히 내 것으로 가져갈 수 있겠죠. 여러분, 대나무의 지혜 아십니까? 대나무는 하나의 줄기로 정말 길게 자라는 식물이죠. 자신이 이뤄내야 하는 줄기 한 가지만 가지고 쭉 뻗는 겁니다. 그래서 대나무는 옆에 가지가 많지가 않아요. 여러분이 이뤄내야 할 이 대나무의 지혜를 한번 살펴보세요. 무언가 한 가지를 붙들고 그것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중 몰입해야만 나중에 다른 일을 하더라도 충분한 결과를 낼 수 있어요. 이걸 습관을 들이지 못한다면 이도저도 결과를 내지 못한 채 시간과 에너지만 허비하게 될 겁니다. 그래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즐거움을 느끼기까지 저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. 애시당초 책을 잘 읽지도 않던 제가 공부가 즐겁다고 느끼기까지는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요?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 느낀 점 중에 하나는 그러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 것도 여러분의 삶의 일부라는 거예요. 결코 무의미한 시간, 겪어서는 안 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. 여러분은 스스로 감동시킬 수 있어야 해요. 내가 가진 모든 에너지와 열정을 한 가지에 쏟아붓는 것. 그 과정이 얼마나 뜻깊은지, 얼마나 뿌듯한지, 얼마나 스스로 자랑스러운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자기 전에 침대에 누워서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보시길 바래요. 오늘 내가 나의 경쟁자보다 더 열심히 했어. 더욱 발전했어.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날들이 계속 꾸준히 지속되면은 여러분은 어느샌가 저기 위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. 마지막으로 하나의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.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할 수 있나요?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길 바랍니다. 그럼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